앱 인벤터 첫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앱 인벤터에 대해서 배우게 될 서양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앱 인벤터 제1강입니다. 제1강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앱 인벤터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께 앱 인벤터란 뭔가요? 앱 인벤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앱 인벤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준비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앱 인벤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앱 인벤터는 간략하게 앱, 여러분의 모바일에 있는 어플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스크래치를 통해서 블럭을 조립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걸 연습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고양이를 움직이기 위해서 펜을 내리고 10만큼 움직이기, 숫자를 바꿔서 100만큼 움직이기라고 해놓고 깃발을 클릭하면 고양이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블럭을 조립해서 어떠한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어떠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하고, 즉 명령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 보았다면 이번에는 그 대상을 핸드폰, 즉 모바일로 옮기면 그게 바로 앱 인벤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전에 원숭이가 바나나를 받아먹기라는 게임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원숭이를 오른쪽 왼쪽 키보드를 이용해서 먹고 바나나를 먹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간략히 게임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 게임을 핸드폰, 즉 모바일 상에서도 만들 수 있는지 얼른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핸드폰에서도 지금 오른쪽 혹은 왼쪽 움직이면서 원숭이를 조절해서 원숭이가 바나나 먹는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가진 장점이라면 지금 선생님이 키보드, 즉 오른쪽과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고도 핸드폰은 드래그, 즉 터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게임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는 옆에 있는 이 화면 기울기 모드를 통해서 핸드폰을 기울여서, 지금 화면상에서는 핸드폰이 기울어지지 않지만 선생님이 실제로 조정하고 있는 핸드폰은 기울여서 바나나를 먹어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앱 인벤터 홈페이지입니다. 앱 인벤터 홈페이지 주소는 이와 같습니다. appinventor.mit.edu. 앱은 말 그대로 앱이고요. 인벤터라는 단어 자체는 개발자, 개발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모바일 개발자라는 뜻이겠죠. 앱 인벤터가 스크래치와 가장 다른 점은, 스크래치는 PC에 응용 프로그램을 깔고 PC 상에서 작동을 시키는 반면 앱 인벤터는 홈페이지, 즉 웹상에서 동작을 시킨다는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먼저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 주신 다음 앱 인벤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지금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6개 중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건 이 자습서라는 부분입니다. 자습서에서는 미리 앱 인벤터를 접하고 앱 인벤터를 여러분께 소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본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될 건 이 시작이라는 부분인데요. 선생님과 그 다음에 배우게 될, 여러분이 앱 인벤터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걸 먼저 설치를 해야 되고 혹은 어떠한 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소개시켜주는 홈페이지 주소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도서관이나 가르치기나 포럼 같은 것도 나중에 천천히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준비가 되셨다면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 버튼을 누르시던지, 아니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가 앱 인벤터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제 이곳에서 여러분은 새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연결을 해서 방금 이제 선생님이 만들었던 곳인데요. 연결을 해서 모바일상으로 확인을 하거나 핸드폰상의 어플을 내가 만든 어플을 설치할 수가 있으십니다. 차근차근 배우겠지만 먼저 앱 인벤터란 무엇인가 라고 소개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 부분은 뷰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핸드폰, 여러분의 핸드폰에 보이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왼쪽에 있는 팔레트는 메뉴입니다. 각종 메뉴들을 이 모바일상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끌어오고 해서 구성을 해서 핸드폰을 꾸민 다음 디자인을 한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 블럭 버튼을 이용해서 이제 스크래치처럼 여러가지 명령어 블럭들을 의미 있게 원숭이가 움직이도록 바나나는 위에서 떨어지도록 이렇게 의미 있게 구성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바일의 앱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앱 인벤터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크게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앱 인벤터는 웹상에서, 즉 인터넷상에서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필요한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접속을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수업에서는 크롬 혹은 파이어폭스 등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선생님과 함께 앱 인벤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은 크롬을 활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앱 인벤터를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롬을 설치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구글에 가입하는 일입니다. 먼저 크롬을 설치하는 것부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든 다음이든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크롬 다운로드라고 치시면 이렇게 손쉽게 구글의 크롬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곳을 클릭을 하시면 크롬을 다운받을 수 있으시고요. 대략 다운에 걸리는 시간은 1분에서 2분, 설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므로 누르시고 차근차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구글에 가입하는 일입니다. 크롬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신 다음 구글 사이트로 이동해 주십시오. www.google.co.kr을 눌러서 구글의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다음 우측 상단 오른쪽 위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구글의 계정이 있는 사람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시고요. 없는 사람은 가운데 있는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구글 계정을 쉽게 만들 수 있으십니다. 먼저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gmail.com으로 되어 있는 구글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 이름을 하나 정해 주십니다. 자, 기존의 이메일을 사용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만들기와 비밀번호 확인까지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이 꼭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생년월일입니다. 현재 생년월일은 1994년도 즉 만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생년월일로는 가입이 불가하다고 나오므로 1994년도보다 적은 숫자로만 가입이 되셔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초등학생 친구들이 이용하실 때 훨씬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이제 자신의 내용에 맞게 천천히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번호 424 자동 가입 방지를 위한 번호 적기 424-85322 그 다음에 이 번호 53A인 것 같지요. 53A 대문자까지 맞춰서 A라고 적어주시고 체크를 하신 다음 이제 다음 단계를 눌러주시면 바로 가입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다음 단계를 눌러서 내 프로필, 지금 선생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앱 인벤터를 위한 준비로 크롬을 설치하였고 구글 계정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한 다음 한번 앱 인벤터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 선생님이 처음에 알려준 구글이 아닌 앱 인벤터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앱 인벤터 홈페이지 주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appinventor.mit.edu 입니다. 자,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앱 인벤터 홈페이지가 뜨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좀 아까 선생님이 설명드린 것과 차이점이 있다면 영어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을 경우 당황하거나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크롬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영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는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는 언어 번역 기능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크롬의 언어 번역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으로 접속하시면 오른쪽 위에 이렇게 작대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작대기로 되어 있는 부분은 크롬 이 브라우저의 설정 탭이고요.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면 맨 밑에서 네 번째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십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각종 크롬을 사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설정을 바꿀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언어 번역 기능은 고급 설정에 들어갑니다. 고급 설정을 누르고 밑에 보면 이렇게 언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어에서 언어 관리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어떤 언어를 우리가 번역을 원하는지를 고를 수 있으시고요. 이 란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신 다음 언어 관리를 누르시면 우리가 어떤 언어를 번역을 원하는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각종 여러가지 종류, 정말 많은 언어들이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영어, 미국에 사용하는 영어와 이제 다른 영어까지를 모두 선택을 하신 다음 이 언어로 된 페이지에 대해서 번역 옵션을 제공하도록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현재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F5 키보드에서 F5를 누르면 이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이 페이지를 번역하시겠습니까? 라는 단추가 뜨고요. 이때 번역이라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던 홈페이지가 한글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으십니다. 좀 더 훨씬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각종 사이트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을 테고요. 본격적으로 앱 인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운데 있는 만들기 버튼이나 왼쪽 위에 있는 이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구글 계정과 관련된 이제 메시지 창이 하나 뜨는데요. 창은 중요하므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창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앞으로 30일 동안 이 승인을 기억한다라는 이 체크박스를 꼭 해제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지금 개인 PC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서 30일 동안 이 승인을 기억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 즉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PC에서 이 구글 계정을 이용을 하신다면 다른 사람이 내 계정으로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30일 동안 이 승인을 기억하는 걸 하지 않도록 체크를 꼭 해제해 주십시오. 만약에 개인 PC에서 하신다면 체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앱 인벤터를 위한 홈페이지에 접속이 됐는데요. 여전히 역시 번역 버튼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홈페이지가 한글로 번역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은 앱 인벤터에 관련한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1강 앱 인벤터 준비하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앱 인벤터란 무엇인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앱 인벤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크롬을 설치하고 구글 계정을 만들고 구글 사이트에서 언어 번역 기능을 활용하는 것까지 여러분과 함께 앱 인벤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앱 인벤터를 활용해서 간략한 앱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14번의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간략한 앱 어플을 만들어 보면서 앱 인벤터를 익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